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터레그넘, 이 체제 이행기 또는 공백기가 바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 시에는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합니다. 내란과 내란 선동, 극우 세력의 난동, 일부 정치 집단의 반체제화, 심지어 헌정 질서를 뿌리쳐 뒤엎는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 지금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 12.3 쿠데타의 그날 내란 숙의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2달째로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 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내란 상황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념과 진영 대결로 몰아갑니다. 용산 대통령실 정부 강요는 물론 극우 유튜버와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전광훈 추종 세력까지 내란을 유지해 총동원령이 떨어진 그런 형세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 보듯 급기야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려는 반체제, 반국가 세력을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일입니다. 불관용의 엄정한 단죄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란 주동 세력과 동조자들을 신속히 진압하고 헌정 질서를 빠르게 복원시키기 위한 비상한 의지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정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헌재가 전에 없이 요즘 애를 많이 쓰시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대한민국의 정체, 그러니까 국가 통치 행태가 뭡니까?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헌법 1조 1항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의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헌법 전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지향을 담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수괴가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가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지금 표현을 똑같이 의원님께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겁니까? 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뒤로 놔두고요. 자, 헌법에서 국헌문란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국헌문란. 헌법에 의해서 지금 그러면 형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문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정해진 국가기관과 헌법에 정해진 그 기본권의 내용을 무너뜨린다든지 뭐 흔들려고 한다는 그런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국헌문란 행위거든요. 이번 비상계엄부터 근래에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의 폭동까지, 공격까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정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는 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반체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체제 인사. 80년대에는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반체제 인사가 바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을 반체제 인사로 몰았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표현은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민주공화국에서 반체제는 어떤 것을 반체제라 하겠습니까? 제가 뭐 지금 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좋습니다. 그러면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께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질문한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반체제 인사, 반체제 활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본적으로 반체제라고 하는 용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고 봤을 때는 어떤 국민 주권주의라든지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경우에 반체제 그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계엄이나 비상계엄이나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공격 반체제 행위 맞죠? 반체제 활동이죠. 앞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는데 계속 다 아시면서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반체제 행위 맞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좋습니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령 포고령, 비상계엄의 포고령 네. 1호 여기도 반헌법적인 내용이 많이 있죠? 예, 그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원래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리고 관련 정부 조직법에 다 돼 있는데 이 헌법을 위반하니까 국헌문란을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반체제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지금 반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 그리고 내란 선동하거나 내란을 가담하도록 동조하거나 혹은 부안해동하는 사람들까지 반체제 활동, 반체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내란의 범위, 그다음에 선전선동의 범위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 뭐 같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범주 안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판단하기 따라서 뭐 이론이 여전히 있을 수는 아니, 있겠습니다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체제가 있다고 제가 아까 네네. 그 체제에 반하는 일단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런 그러니까 표현을 내란 하시는 부분에 수계를 대해서- 옹호하거나 국민의힘처럼 또는 내란 수계를 구출하자고 정광훈 씨처럼 하거나 혹은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집단 혹은 법원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다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 아닙니까? 다만 지금 이제 현재 내란 선전 선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범위가 약간 포괄적인 사항에서 단정지어서 반국가 체제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란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반체제 활동, 반국가 활동을 반체제 활동,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최상목 대행이 여기 안 온 거예요, 지금. 자, 좋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좀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서부지법에 대한 공격까지 위헌적인 내란 활동 맞죠? 뭐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경찰이 수사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내란죄에. 예, 불법 폭력에 뭐 폭동이라는 건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내란죄로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아니,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들은 것이 내란죄가 아니면 뭐가 내란입니까?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공화정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 그러면 반체제 정당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죠? 이름 뭐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면 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띄워주실래요? 이런 말과 행동들,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좀 띄워주실래요?
이 내란 선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신문에는 광고까지도 저렇게 내고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가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게 무슨 죄에 해당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형법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도주 원조죄라고 아세요? 도주 의익 도주 원조죄. 형법에 나와 있는 얘기. 네네. 형법 147조에 네. 저렇게 정광훈은 도주 원조죄에 해당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고 저가 도주하는 거하고 인과관계가 아니 지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한 것만 갖고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뭘 더 확정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말씀드리기 되죠.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저게 형법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뭐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내란 선동을 일삼거나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도우려고 하고 구출해낼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분명한 징벌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살피셔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좀 부탁드릴게요. 정당 해산을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 중에서도 어느 부처가 담당합니까? 네, 저 법무부가 담당합니다. 법무부가 하죠. 네.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되는 정당이라는 네.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헌법 8조 사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선을 제소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란 수괴가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잖아요. 아시죠? 내란 수괴 윤석열이 1호 당원이시죠. 평가의 문제라서 예? 이 자리에 평가의 아니, 문제라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라니까요. 사실. 계속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알고 계시냐고 물었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분이 그렇게 불리는 분이 거죠. 맞죠. 판단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예. 거기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숱한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어떤 쪽에서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체포영장을 막고 이런 행위들은 이런 반체제 활동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활동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보아오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그 요건 충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경우면 다 이렇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처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부안해동하거나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한 세력도 엄벌해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제 내란의 시간을 끝낼 그런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봄